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고체지구의 변화입니다. 고체지구의 변화 첫 번째 우리가 화산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데 화산에서는 화산가스, 화산시설물, 용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화산가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대략 60에서 90%가 수증기고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그 다음으로 많이 나와요. 나머지 더 성분들도 있어요. 화산 세설물은 화산에서 나오는 입자들을 얘기하는데 입자가 크기에 따라서 화산암계, 화산탄, 화산재, 화산진이 있는데 화산재가 모인 걸 우리가 응해암이라고 하고 화산암계나 화산탄들이 모이는 걸 우리가 집계암이라고 해요. 근데 응해암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용암은 SiO2 함량에 따라서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을 화강암질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 SiO2라는 게 뭐냐? SiO2는 우리가 실리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두 가지 성질이 있어요. 첫 번째, 밝은 색이다. 흰색을 나타내고 두 번째, 점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점성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접착제라서 SiO2가 많이 들어있는 거는 바로 접착제 성분이 좀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화산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얘 같은 경우는 경사가 이제 급하죠. 경사가 급하고 화산재가 좀 많이 나오죠. 이렇게 경사가 급하고 화산재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바로 안산암질 마그마예요. 바로 이제 성층환 화산인 경우고 얘의 경우에는 어때요? 경사가 좀 완만하죠. 색깔도 좀 어둡고 그리고 이게 용암이에요. 용암이 이렇게 잘 흘러가는 것이 보이죠. 이건 이제 현무암질 용암의 순상화산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SiO2 함량에 따라서 이런 용암을 구분해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긴 꿀이 있다고 하십시다. 이 꿀을 어떻게 온도를 높이면 이렇게 완만해지겠죠. 그래서 바로 온도가 어떤 점성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요런 경사가 급한 경우에는 SiO2 바로 접착성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접착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보면 온도가 높으면 이렇게 퍼지고 온도가 낮으면 이렇게 좀 뭉쳐지겠죠. 따라서 온도가 낮은 경우이고 또 SiO2 함량이 많으니까 점성이 큰 경우예요. 그리고 가스양은 뭐냐?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온도가 낮은 콜라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콜라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가스가 많이 들어있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대로 온도가 높은 경우에는 뜨거운 콜라인 경우에는 가스가 다 빠져나가죠. 그래서 가스양이 적다. 그래서 우리가 온도와 가스양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또 분출은 요 경우에는 이제 폭발적으로 분출하고 요 경우에는 이제 그냥 조용히 분출하는데 이 폭발적으로 분출하는 건 바로 가스양에 따라 달라요. 콜라 같은 거 막 흔들어서 따면 가스양이 많으면 폭발하는 경우가 있죠. 바로 이제 폭발성에 관련이 있어요. 또 이제 SiO2 함량이 많은 경우에는 또는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이렇게 경사가 급한 경우다. 이제 점성이 큰 경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종상이나 성층화산이 이런 경우가 돼요. 그래서 종상화산이나 성층화산이나 점성이 큰 경우고 순성화산이나 용암대지인 경우에는 점성이 작은 경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진입니다. 우리가 지진은 피파와 에스파 지진파가 있죠. 피파는 빠른 반면에 진폭이 작아요. 고체 액체 기체를 통과할 수 있고 에스파는 전파 속도가 이제 좀 중간 정도인데 진폭이라고 하는 거는 흔들리는 정도예요. 흔들리는 정도, 피해 정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중간 정도이고 에스파는 고체만 통과한다.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는 통과 못하는 거죠. 에스파는 이렇게 이제 S자 모양으로, P파는 이렇게 압축 팽창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요 밑에 보면 이제 그림이 3개 있죠. 그림이 3개 있죠. 자, 보면 이제 P파가 먼저 도착해요. 이제 아무것도 없다가 갑자기 지진파가 이렇게 생기죠. 이게 P파예요. P파는 어때요? 진폭이 움직이는 폭이 진폭이 좀 작고 S파는 움직이는 폭이 진폭이 좀 크죠. 이때 P파가 도착한 시간과 S파가 도착한 요 사이 시간을 우리가 PSC라고 해요. 요 경우에는 P파가 도착한 시간과 S파가 도착한 시간이 짧죠. 그래서 PSC가 짧아요. 그래서 PSC가 가장 큰 곳은 바로 가가 되겠다. P파와 도착 시간과 S파 도착 시간이 가장 기니까. 지진의 피해가 가장 큰 곳은 지진의 피해가 크다는 얘기는 진폭이 큰 경우예요. 진폭이 이 다가 바로 진폭이 가장 크죠. 진도가 가장 큰 경우는 우리가 이제 진폭 또는 지진의 피해를
나타내는 정도가 바로 진도가 되겠어요. 따라서 이제 가가 진도가 가장 크다. 규모는 어떠냐? 동일한 지진의 경우에는 규모가 일정해요. 그래서 가나다는 다 동일한 지진이라고 했으니까 가나다 모두 규모는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판구조론입니다. 판구조론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거의 다 우선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렇지. 네, 한번 봅시다. 판구조론에서 우리가 이제 판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암석권을 얘기하는데 두께 약 100km를 우리가 암석권이라고 해요. 이 암석권판은 지각과 상부멘튼 일부를 포함한 것인데 이제 이 밑에 바로 연약권이 있어요. 바로 이제 마치 물 위에 얼음판이 떠다니는 걸 생각한다면 암석권이 바로 이제 얼음이 되겠고 연약권이 바로 물 밑에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연약권은 부분 종류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류할 수가 있어서 그 위에 암석권이 떠다니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판은 암석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어요. 대륙판은 이제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밀도가 좀 작고 해양판은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밀도가 크다라는 것이죠. 현무암이 현자가 거무전자라고 그랬죠. 이 검은 거는 바로 철 성분이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현무암이 밀도가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판의 종류를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판의 종류는 발산, 판이 서로 멀어지는 경우죠. 발산 경계. 그리고 보조는 판과 판이 어긋나는 경우예요. 수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수렴 만나는 경우죠. 그래서 발산 경계는 정단층, 그리고 보존 경계는 변환단층, 수렴 경계는 만나는 거.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떻게? 만나다 보면은 이제 횡압력이 작용해서 역단층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발산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 우리가 경계마다 단층과 지진 화산 요거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발산 경계는 천발 지진, 보존 경계에서도 역시 천발 지진. 그렇지만 수렴형 경계에서는 천발과 신발 지진이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특히 수렴 경계에서는 천발 신발 지진이 다 일어난다. 이게 중요하고 또 역단층이 일어나는 곳이 수렴 경계다. 정단층은 발산 경계다라고 하는 거죠. 화산을 보면은 우리가 발산 경계에는 화산 활동이 있는데 주로 현무암질에 순상 화산이 나타나고 보존 경계에는 화산 활동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렴 경계 중에서도 숫국산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화산 활동이 일어나지 않는다. 실제 마그마는 만들어지는데 이 마그마가 산을 뚫고 올라오진 못해요. 그래서 화산이 발견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수렴형 경계에서는 우리가 주로 해구가 주로 수렴형 경계인데 여기서는 이제 안산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고 주로 성층화산이 있다. 일본의 후지산도 역시 성층화산이죠.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자세히 보면, 자,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보면은 해양판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밑으로 내려가 여기도 해양판이 있죠. 두 개의 해양판 중에 이쪽 해양판이 밀도가 참 큰 거예요. 그래서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밑으로 섭입해 가면서 요 지역에서 판과 판이 서로 어긋나면서 마찰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마찰에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얕은 지진에서는 천발 지진, 깊은 곳에서는 신발 지진이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에 해구가 발달되죠. 근데 쭉 내려가다 보면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점점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다 보면은 판이 녹게 돼요. 어느 정도 깊이에서는 판이 녹아서 마그마가 만들어서 이렇게 쭉 올라와요. 그래서 바다 위에 화산섬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호상열도라고 한다. 호상열도는 아까 안산암질 마그마라고 했죠. 성층화산 이런 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지역도 마찬가지로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이 지역에 이렇게 천발 지진, 신발 지진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역시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쭉 마그마가 만들어서 이렇게 쭉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멘틀이 상승하는 이 지역이 해령이죠, 해령. 그래서 A 지역은 바로 이제 호상열도가 나타나고 천발지진, 신발지진이 일어나고 화산활동이 안산암질 마그마의 성층화산이 만들어진다. B 지역은 해령. 가운데가 보면 가운데에 이제 V자 모양의 열곡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V자 열곡이라고도 해요. 여기 가운데 V자 있죠. 그래서 이제 판이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가는 거죠. 이 지역은 천발지진만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주로 화산활동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일어나고
순상화산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요 두 지역은 어떠냐? 요 지역은 이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마찰이 일어나서 천발 지진, 깊은 곳에는 신발 지진이 일어나고 내려가다 보면 중간에 이제 판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마그마가 쭉 올라와서 여기에 화산이 만들어져요. 근데 아까는 여기에 바다가 있어서 호상열도가 있는데 여기엔 지금 어떤 산맥 같은 게 있죠. 숫곡산맥이. 그래서 해구가 만들어지고 숫곡산맥이 만들어지는데 요때는 이 마그마가 뚫고 올라와서 안사람질의 성층화산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안데스 산맥이 되겠어요. 또 페르실레 요 지역에서는 그래서 해구와 숫곡산맥이 왜냐면 해양판이 쭉 가면서 이 대륙판을 좀 밀게 돼요. 이렇게 그럼 대륙판이 좀 밀리면서 숫곡산맥이 만들어져요. 그렇지만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날 경우에는 대륙판과 대륙판은 둘 다 가볍기 때문에 서로 밀리면 좀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 때 이제 둘 중에 하나의 판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천발 지진과 신발 지진이 다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그마도 만들어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때는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기 때문에 가벼운 물질 두 개가 만나서 더 많이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산이 좀 높아요. 히말라야 같은 경우죠. 그래서 이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스콥산이 만들어지고 뭐 역단층이 만들어지는데 이때는 산이 너무 높아가지고 마그마가 끝까지 뚫고 올라오지 못한다. 그래서 히말라야는 화산 활동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B 지역이 멘트리 위로 상승하는 V자 왜곡이 보이죠. 멘트리 위로 상승해서 양쪽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B 지역이 바로 해령이 되겠어요. 여기도 해령이에요. 근데 요 지역을 보면 요쪽은 판이 요쪽으로 가고 요 밑에 쪽은 판이 요쪽 방향으로 가죠. 그래서 요 지역은 판의 이동 방향이 서로 엇갈리죠. 그래서 이런 판의 이동 방향이 엇갈리는 지역을 우리가 변환단층이라고 한다. 이런 변환단층에서는 천발 지진이 발생해요. 이 C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내려가죠. 대륙판 밑으로 내려가면 천발 지진, 이렇게 신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어느 정도 깊이 내려가면 마그마가 이제 온도가 올라가서 마그마가 녹아서 이렇게 안사람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수가 있죠. 이때 B에서 C로 가면서 이제 나이가 점점 많아지겠죠. 여기서는 B의 지역에서는 계속 새로운 해양판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나이가 점점 만들어지고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B에서 C로 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지고 퇴적물이 두꺼워진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그래서 A 지역은 우리가 이제 변환단층 지역, A 지역, 여기가 A예요. A 지역은 변환단층 지역, 그리고 천발지진이라고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B는 해령이고 천발지진이 일어나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발생하게 된다. C는 해구인데 천발지진에서 신발지진이 일어나는데 C 지역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C에서 좀 더 앞으로 간 요 지역에서는 화산활동이 일어날 수 있죠. 안사람질 마그마가. 그리고 요 그림은 세계 여러 나라의 판의 경계예요. 여기가 이제 동아프리카 열국대죠. 동아프리카 열국대. 요거는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히말라야죠. 인도 쪽 있는 곳. 그리고 요쪽이 바로 마리아나 해구예요. 이제 가장 깊은 해구라고는 마리아나 해구. 그리고 요쪽이 알류산 열도예요. 알류산 열도. 예, 호상 열도죠. 여기가. 그리고 요쪽은 태평양 중앙해령. 태평양 중앙해령. 요쪽은 이제 안데스 산맥. 또는 이제 페루 해구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세 곳을 비교해 보면 이제 가는 이제 스곡산맥이 만들어지는 지역이죠. 역단층이 만들어지고 나는 해양판과 해안판이 발산하는 해령이에요. 그래서 정단층이 만들어지고 다는 이제 해구 여기 해구와 스곡산맥이 같이 만들어지는 지역이고 역단층이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은 우리나라인데 일본이 속한 판은 어디냐? 일본은 요 판에 속해 있죠. 요 판. 근데 유라시아판이죠. 그래서 일본은 유라시아판은 대륙판이죠. 그래서 일본은 대륙판에 속해 있고 또 일본 근처에서는 이제 호상열도 이렇게 호상열도가 이렇게 나타나고 또 해구가 나타난다. 자, 우리가 이제 풍화 작용은 기계적 풍화, 화학적 풍화, 생물학적 풍화가 있는데 기계적 풍화는 주로 한랭 건조한 지역, 이제 극지방이나 일교차가 큰 지역에서는 얼음이 만들어질 수가 있죠. 또는 고산지대 같은 경우는 만년설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또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기계적 풍화가 일어나고
화학적 풍화는 이제 고온 다습한 좀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열대지방에서는 좀 비가 많이 내리죠. 온도도 높고 이제 또 여름 같은 지역이 바로 화학적 풍화가 많이 일어난다. 생물학적 풍화는 이제 식물 뿌리 때문에 생기는 이제 기계적 풍화에 해당하는 이제 암석이 부서지는 경우가 있고 또 생물의 산성 물질, 이끼에서 나오는 이제 산성 물질에 의해서 암석이 녹아버리는 화학적 풍화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기계적 풍화를 좀 잘 보면 기계적 풍화는 이제 압력 감소로 암석에 틈이 생겨서 만들어지는 판상전리, 우리가 박리작용이라고 하고 물의 동결로 틈이 생기는 물의 동결작용. 이제 이 동결작용에서 암석이 깨지는 게 바로 테일러스죠. 그리고 암석이 작게 부서져서 쌓여지는 이제 테일러스, 이게 바로 물의 동결작용이죠.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타포니죠. 타포니가 바로 이제 결정작용인데 이제 암석의 틈에 해수나 지하수가 증발하면서 거기에 결정이 좀 만들어지면서 틈새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계적 풍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죠. 화학적 풍화는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 탄산수죠. 탄산수가 석회암을 녹일 수가 있죠. 그래서 석회동굴이 만들어지고 철과 물이 산소와 반응하는 적셔석, 그리고 정장석이 가수분해되는 경우죠. 고령토가 되고 또 가수분해가 더 되면 보크사이트. 이 보크사이트는 알루미늄의 원석이에요. 그리고 고령토는 우리가 점토광물이에요. 바로 도자기를 만드는 데 쓰이죠. 그래서 산성비에 의해서 대리석으로 만든 조각상이 녹는 경우, 요것도 이제 용해 작용이 되겠죠. 실제로 어떤 용어 자체가 나오진 않고 이런 기계적 풍화, 화학적 풍화의 각각의 경우를 좀 분류할 수만 있으면 돼요. 자, 요 그림은 무슨 그림이냐? 바로 박리작용이에요. 양파 껍질 모양처럼 벗겨진다고 해서 박리작용인데 바로 판상전리죠. 그리고 얘는 석회동굴이죠. 석회동굴. 그래서 여기 가는 판상전리고 기계적 풍화, 나는 석회동굴이고 화학적 풍화. 생성원인은 얘는 이제 압력 감소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고 얘는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이 석회암을 녹이는 거죠. 자, 요거는 보면 이제 테일러스예요, 테일러스. 근데 이 테일러스가 물의 동결작용하고 왜 상관이냐? 높은 산에서는 얼음이 잘 얼어요. 만년설 같은 거 얼음이 잘 얼는데 이 얼음이 얼다 보면은 암석 같은 걸 깨트릴 수가 있어요. 얼음 사이사이에 어떤 쐐기작용, 우리 옛날 선조들이 암석 같은 거 깰 때 그 암석 사이사이에다가 물을 넣고 얼음을 얼리면 이 암석이 깨진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 깨져가지고 낙하되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떨어져서 굴러 내려오면 이제 산 밑에 이런 암석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테일러스다. 그래서 원래 높은 산 위에서 얼음이 얼어가지고 이제 된 거죠. 얘는 대리석이 녹은 산성비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는 기계적 풍화의 물의 동결작용, 나는 화학적 풍화의 산성비다. 이것이죠. 자, 요 표는 그냥 요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A 지역은 강수량이 많고 온도도 높고 고온다습이고, B 지역은 강수량이 적고 온도도 낮은 한랭 건조한 지역이다. 따라서 A는 화학적 풍화, B는 기계적 풍화고, 기온과 강수량은 이렇게 되겠어요. 기온은 아까 말했었고, 그러면 이제 화학적 풍화가 있는 지역에서는 물은 액체 상태인 것이고, 기계적 풍화는 고체 상태, 얼음인 경우죠. 우리가 이제 이런 실험이 있는데, 묽은 염산에다가, 이제 석회암 덩어리하고, 석회암 가루, 좀 짜게진 거를 넣게 되면은, 이제 요 경우가 좀 잘 녹죠. 바로 이제 염산과 반응하는 경우가 이제 화학적 풍화에 해당하는 건데, 요 잘게 부서진 거는 기계적 풍화에 해당하는 거죠. 이때 B 지역이 잘게 부서졌으니까, 표면적이 큰 거예요. 잘게 짜게면 짜게일수록 새로운 면적들이 생기죠. 그래서 B가 표면적이 커서 B에서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발생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태를 배울 텐데, 사태에서 우리가 안식각의 개념이 있는데, 이 입자가 고온 입자 굵은 물에 자갈로 갈수록 이 안식각이 커지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물의 함량에 따라서도 안식각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입자의 빈 공간을 공극이라고 하는데, 물이 적당히 들어가 있으면 이 빈 공간을 공극이 물이 막아줘요. 그래서 접착 성분의 역할을 해주는데, 너무 많이 충분히 포함되면 오히려 입자가 이제 물 위에 떠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순식간에 안식각이 작아져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바로 사태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각이 큰 경우는 입자가 큰 자갈인데,
안식가가 큰 경우는 입자가 물이 적당히 포함돼서 공극이 물이 채워지는 경우가 물이 적당히 포함되는 거죠. 따라서 입자가 클수록 물이 적당히 포함될수록 안식가가 크다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런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요때 이 세타가 바로 경사각이에요. 이 경사각이고, A가 이제 반대쪽으로 작용하는 마찰력이고, 요 B가 바로 이제 사태가 일어나는 어떤 힘인 거죠. 근데 마찰력이 작아지면 사태가 이제 일어나겠죠. 그래서 경사각이 커지면 이제 마찰력이 작아져서 사태가 일어날 수 있고, 그다음에 풍화, 물이 첨가되는 경우, 이 집중호우가 오면 아까 이제 우리 물이 충분히 포함되면 입자가 아예 떠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태의 종류는 5가지가 있는데, 이게 포행이에요. 이제 물이 동결하면 이제 땅이 약간 부풀어 오르죠. 그 밑에 얼음 같은 게 끼니까. 그래서 물이 이제 동결하면 이제 그 땅이 좀 이게 부풀어 올라요. 이 경우가 겨울이죠. 근데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얼음이 녹으니까 이제 입자들이 부풀어 올랐던 땅이 좀 꺼지겠죠, 밑으로. 그래서 이제 봄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번 가는 거가 1년이죠, 1년. 그래서 상당히 늦은 기간 동안 상당히 느리게 일어나는 게 바로 포행이고, 흐름은 물이 충분히 됐을 경우에는 안식각이 줄어들면서 흘러내렸죠. 여기 바로 이제 산사태, 우리가 흔히 산사태로 말하는 게 바로 이제 흐름이고, 미끄럼은 어떤 단측면이 그대로 떨어져 가는 게 미끄럼이고, 함몰은 푹 꺼지는 거죠. 우리 싱크홀 같은 거죠. 낙하는 아까 테일러스 같은 경우죠. 고산지대에서 요런데 틈에 얼음이 얼면 이 틈을 벌리게 돼서 이제 떨어지는 경우죠. 우리가 이제 다락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경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대로 쭉 타고 내려오는데, 다락론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단식 론 같은 경우죠. 계단식 론 같은 경우는 이제 경사가 있다가 어떻게 축 떨어지면 속도가 갑자기 쭉 떨어지죠. 그래서 다락론 같은 경우, 계단식 론이 바로 이런 사태를 막아주는 경우가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듯이 느린 사태가 바로 포행이죠. 1년이 걸리죠. 그리고 빠르게 일어나는 건 낙하나 흐름. 물론 이제 속도는 다 다르긴 한데 요런 거가 좀 빠르다라는 거죠. 땅이 푹 꺼지는 거, 싱크홀 같은 게 바로 함몰이고, 기계적 풍화로 깨져서 나타난 사태가 바로 이제 낙하죠, 낙하. 자, 요 그림이 바로 이제 포행에 관련된 거예요. 이제 물이 얼면 이렇게 이제 위로 부풀어 오고, 물이 녹으면 다시 얼음이 녹으면 이제 얼음이 얼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얼음이 녹으면 이렇게 내려가는, 그러니까 상당히 느린 거죠. 요 기계적 풍화죠, 요거. 근데 테일러스죠. 바로 낙하. 이제 얼음의 동결작용과 관련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기계적 풍화이고, 주로 한랭 건조한, 얼음이 얼어야 되니까 느린 사태이다. 요즘 또 역시 기계적 풍화인데 한랭 건조죠. 이제 역시 얼음이 얼어야 되니까, 깨져야 되니까 얘는 좀 상대적으로 빠른 사태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